잔 듀바리 영화입니다. 고급 매춘부 출신의 하층민과 늙은 군주 사이의 열정을 그린 영화죠. 18세기의 웅장하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내부와 의상 미술 등의 볼거리가 대단한 영화입니다. 재능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알려진 마이웬이 제작한 첫 시대극이죠. 프랑스 루이 15세의 공식 애첩으로 당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잔 듀바리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마이웬 감독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니 뎁, 마이웬, 잔 듀바리의 만남도 화제입니다.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 전후에 박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니 뎁과 마이웬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니 뎁은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전 부인 앰버 허드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마이웬은 언론사 편집장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었죠. 잔 듀바리가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문제아였다면 조니 뎁과 마이웬은 칸의 문제아인 셈이죠. 잔 보베르니에는 수도사와 요리사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다. 세상에 알려질 일 없는 운명을 타고난 수많은 평민 중의 하나였고 출신마저 천한 소녀였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93년 마리 앙뚜아네트는 10월 16일에 잔은 12월 8일에 처형당했다. 잔은 단두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삶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말을 마치고 잔은 하늘을 올려다봤다고 한다. 라는 내레이션으로 끝납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대부분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듀바리의 어린 시절과 죽음에 이르는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768년과 1774년 사이의 궁정 생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764년 루이 15세의 첫 번째 애첩 퐁파드루 후작 부인이 죽은 후 슬픔에 잠긴 60대 왕 루이 15세의 열정에 잔 듀바리가 다시 불을 붙인 시기에서 시작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774년 왕의 세 딸이 어린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벨사유에서 잔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수도사와 요리사의 사생아로 태어난 잔 보베르니에는 하녀 시절 주인의 사랑을 받아 지식과 교양을 쌓습니다. 천민 출신으로서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의심한 여주인의 모함으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 매춘부로 살아가죠. 타고난 미모와 재능으로 귀족을 사랑하는 고급 매춘부로 살다가 권력을 강화하려는 리셸류의 공작의 계략으로 루이 15세의 공식 애첩이 됩니다. 백작 부인이라는 호칭도 듀바리 백작과 위장결혼에서 얻은 것이죠. 당시 공식 애첩은 메텔상 띠뜨르라고 불렀는데 조선시대의 왕의 총애를 받아 내명부에서 첩지를 받은 후궁과 비슷합니다. 자는 퐁파두르 후작 부인과 달리 권력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왕의 낭만적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인물로서의 잔 듀바리를 제대로 표현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맥락은 유사합니다. 오히려 칸의 문제와 마이웬과 어울리는가가 더 관심사죠. 어쨌든 그의 연기가 이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잔 듀바리 부인을 직접 연기하고 연출한 마이웬 감독은 프랑스 영화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르 베송 감독의 전처이기도 하죠. 마이웬은 2011년 제64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이 영화도 2023년 칸 영화제 개막작이었죠. 연출한 작품으로는 2006년 회복이라는 의미의 제목 리실리언스가 최초인데요. 원제는 죄송합니다라는 뜻의 바르도네모아예요. 임신부 바이올렛이 자신의 콩가루 집안에 대한 다큐를 찍다가 가족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루이 15세를 연기한 조니 뎁은 잘 알려진 배우죠. 음악가, 화가, 프로듀서로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영화배우로도 선의 얼굴을 가진 배우로 유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캐리비안의 해적,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 등 그가 출연한 흥행작과 명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처 앰버 허드가 2016년에 제기한 가정폭력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 2022년에 최종 승소하면서 명예회복을 했죠. 사실 그동안에도 조니 뎁은 애니메이션까지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다가 이번 영화 잔 듀바리가 3년 만에 복귀한 영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잔 듀바리의 이야기는 1915년 무성 흑백 영화 듀바리로 시작해 마담 듀바리라는 제목으로 1917년, 1919년, 1934년, 1954년에 제작됐고요. 뮤지컬 두 편 외에도 1930년과 1935년에 각각 듀바리, 워먼 오브 패션, 더 러브즈 오브 마담 듀바리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됐었죠. 이번에 마이웬 감독이 제작한 영화는 거의 70년 만에 다시 촬영된 것입니다. 2023년에 제작된 잔 듀바리는 우리 국내에서는 2024년 올해 4월 3일에 개봉됐죠. 외춘부 출신의 평민 여성이 왕의 후궁이 된다는 건 당시 프랑스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세 딸은 잔을 경멸하며 쫓아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들은 평민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적인 지배층의 전형이죠.
하지만 척추장애를 가진 막내딸 루이스만은 신앙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시동으로 들어온 흑인 소년을 아끼며 궁의 시종들에게까지도 겸손하게 대하죠. 왕 앞에서 물러날 때 총총걸음으로 뒷걸음질하는 것을 보고 그로테스크하다고 합니다. 거래의식을 싫어하며 대담하게 남정을 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시각도 조금이지만 드러냅니다. 하지만 루이스 공주가 세간의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수녀가 되었듯이 잔도 병이 들자 곧바로 궁에서 쫓겨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잔의 여러 흠들을 덮을 만합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루이 15세는 사치와 비도덕성, 7년 전쟁 등 무리한 전쟁으로 가장 인기 없는 왕이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빌미를 쌓기 시작한 왕이죠. 봉건제와 절대왕정이라는 앙시앙 레짐이 절정에 달해서 평민들의 원성이 크게 쌓여갈 때였죠. 실제 잔 듀바리도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 뜻처럼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평민을 배신한 죄였죠. 물론 이 이야기도 내레이션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영상을 비중 있게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사회적 의미는 대부분 생략됐고요. 사회적 의미를 꼭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 드라마라면 암시적으로나마 이를 반영할 때 감동과 재미를 더할 뿐 아니라 예술 영화로서의 깊이도 더 갖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천연두에 걸려 임종을 앞둔 루이 15세를 마지막으로 접견하고 나올 때 자는 청청걸음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평소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듯했던 그 귀족들의 자세로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왕과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며 왕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왕을 경외 혹은 존경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왕실로부터 인정받았으니 귀족의 예를 차린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왕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헤어지는 순간에만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신도 다른 귀족들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는 잔을 참아보지 못해 왕이 이불을 덮는 모습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죠. 굳이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감독의 무신경에 따른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잔 듀바리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은 대체로 호의적이고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이웬의 대단한 나르시시즘이 성공했음을 인정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시내 21에서 김소미 평론가는 마이웬이 매 숏의 중심에서 살아 숨쉬며 장면을 시종장하게 유머, 생동감, 애절함을 전염시킨다고 평가합니다. 확실히 화면 구도와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대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디언지의 브래드 쇼는 루이와 잔느가 서로 연루되어 있다는 냉소주의와 연기가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루이와 잔느의 사랑 이야기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그 허영심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재미있는 스펙터클이라는 애매한 평가를 했고요. 반면 르몽드지의 망델봉은 마이웨는 역사적 인물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듀바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서 잔 듀바리가 마이엔 역을 맡고 루이 15세가 마이웬 전 남편인 르익 배송 역을 맡은 가운데 조니 뎁이 두 몰락한 왕권 사이에 이상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밌는 비유를 했죠. 한 가지 사족을 붙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메인 예고편은 이상하게도 독일어본이에요. 30초 예고편은 프랑스어로 나오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수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